자, 언어의 종류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제 뭐 하나 더 앞으로 발전할 언어를 하나 더 추가하기도 합니다. 저급 언어는 이제 기계어와 어셈블리 언어를 뜻합니다. 그래서 기계어는 저급 언어의 의미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이진 언어를 기본적으로 뜻하고요. 거기에 어셈블리어가 들어가 있는 것은 기계어랑 어셈블리어랑 1대1로 매핑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기계어에다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노테이션을 붙여놓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셈블리. 그래서 그걸 저급 언어라고 그러고요. 이거는 이제 하드웨어에 굉장히 디펜던트, 의존적이고, 그 다음에 그 대신에 이제 컴파일이나 그런 과정이 필요 없으니까 굉장히 빨리 실행이 되는 거죠. 고급 언어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말했던 소스 코드를 만들고 프로그래밍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컴파일러 링크하고 또는 인터프리터를 하고, 그 다음에 CPU에서 실행되는 그런 언어들을 고급 언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고급 언어의 의미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한다. 그런 뜻이 있고요. 4세대 언어는 조금 이제 다른 언어들인데요. 그냥 우리가 프로그램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걸 뭐 비주얼하게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이렇게 좀 자유롭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언어들을 사용하고요.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언어들은 이런 고급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각각의 언어의 대표적인 언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는데요. 기계어를 처음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어는 우리가 이제 뭐 실제로 그 기계어로 코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근데 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컴퓨터를 열어보면 파일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프로그램 언어 파일이 있고요. 다른 종류는 없거든요. 두 가지밖에 딱 없습니다. 그 컴퓨터에는 프로그램 언어를 저장한 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저장한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한 파일은 여러분이 텍스트 파일로 되어 있다면 읽어볼 수 있고요. 기계어로 그 프로그램 언어로 된 파일을 열어보면 뭐 이렇게 이상한 코드가 쭉 나오죠. 이해할 수 없는. 그게 바로 그 안에 이진 코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진 코드를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 출력할 때는 이진 코드를 출력하지 않고 보통 뭐 16진수라든가 그런 거 바꿔서 출력하고 그 코드가 이제 출력하는 거랑 이렇게 막 엉터리로 매치가 되기 때문에 이상한 명령 단어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계어가 바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 실행 파일 안에 지금 저장돼 있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어는 이진수로 이루어진 가장 기초 단계의 프로그램 언어로서 실행 가능한 기계가 직접, 그러니까 CPU가 직접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이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명령 코드부와 어드레스부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앞에 그 간단한 프로그램 보면 위쪽에는 명령어들이 쭉 들어 있었죠. 뭐 더하라, 읽어라, 뭐 어디 저장하라 그러고 제일 아래쪽에는 뭐가 들어 있었습니까? 어떤 주소에 어떤 값들이 이렇게 자료가 들어있죠. 그래서 어드레스부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뭐 순서는 꼭 앞에 그게 있고 뒤에 있고 그런 뜻은 아니고요. 하여간 그런 앞에 명령어가 모여져 있고 그 명령어가 사용할 자료가 모여져 있는 그런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렇게 알 수 있고요. 그 명령 코드부는 컴퓨터 기종의 고유 제어신호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애플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IBM 호환 기종, 우리가 지금 인텔에서 쓰는 인텔이 아니죠. 하여간 윈도우즈에서 쓰는 프로그램에서 안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프로그램 언어의 결과적으로 이진 코드는 CPU랑 관련이 있습니다. CPU가 32비트짜리 64비트에 따라서 명령 체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명령 코드부에는 그런 CPU에 맞는, 그래서 그 CPU에서 그 이진 코드를 집어넣으면 그 회로가 그대로 동작할 수 있는 걸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고유의 제어 신호를 명령 코드부는 포함한다. 그런 겁니다.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로서 컴퓨터 기종, 컴퓨터 하드웨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쓰는 컴퓨터 하드웨어는 크게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뭐 회사마다 나눠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계어는 당연히 이제 가장 속도가 빠르겠죠. 중간에 해석하는 과정이 없으니까. 다음에 어셈블리어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진수로 이루어진 기계어를 1대1로 매핑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빠르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뭐 더해라 그러면 이진 코드로 0000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지만 어셈블리어는 그게 이진 코드로 매핑이 그대로 1대1로 되기 때문에 기계 중심 언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예제가 나와 있는데요. 기계어로 그렇게 뭐 1011, 0000 이렇게 돼 있으면 어셈블리어는 move 어떤 저장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061H라는 변수에다가 어떤 값을 저장하라 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AL이라는 저장 장소에 061H라는 값을
저장하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대1로 매핑된 게 어셈블리어고요. 그림에 보면 거기 그 컴퓨터가 하나 나와 있죠. G80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건데요. 그건 어떻게 쓰는 거냐면 거기 이제 노란색 노트에 보면 이렇게 기계어 코드가 있어요. add 방금 말한 것처럼 뭐 move, AL 하고 어떤 숫자를 쓰면 그게 저장하는 거다 그러면 거기 그 컴퓨터를 자세히 보시면 약간 이렇게 LCD로 숫자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키보드가 나와 있죠. 키보드처럼 돼 있죠. 그러면 거기다가 그 숫자를 쓰는 겁니다. 이진 숫자를. 그래서 그걸 헥사 코드로 보통 쓰는데, 그러니까 010110000이라는 거를 치고 내가 쓰고 싶은 명령어를 거기다 치고, 물론 이진으로 치는 건 아니고요. 헥사 코드 숫자로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그 코드를 치면, 그리고 저장하면 그게 프로그램으로 한 줄 저장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쭉 넣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고급 언어로 넘어와서요. 베이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해서 요즘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많이 쓰는데, 최초로 나온 우리가 쓸 수 있는 저 개인적으로도 가장 처음 써본 게 이제 베이직인데요. 8비트에서 들어간. 그래서 이게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명령어가 쉽고 또 인터프리터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한 명령어를 치면 그게 그대로 하나씩 실행되는 그런 거였는데, 앞에 이 숫자를 붙여서 이제 인터프리터를 여러 개를 이제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령어도 적고 초보자 사용할 때 굉장히 좋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때,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니까 수십 년 전에 이게 나왔는데, 그때 그래픽이라든가 사운드까지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도 이런 베이직을 가지고 처음에 배워서 8비트 컴퓨터에서 배워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언어였습니다. 포트란인데요. 베이직이 이제 뭐 그런 개인적인 사용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건, 포트란은 기계 계산에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포트란에 수학적 계산, 다양한 굉장히 수학적 계산을 하는 루틴, 아까 말한 함수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걸 사용해서 공학적, 그 다음에 과학적 계산을 위해서 컴퓨터를 사용할 때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루틴을, 이런 수학적 루틴을 지금은 뭐 많이 없어졌겠지만 최근까지 뭐 예를 들어 우주선 계획 같은데 옛날에 썼던 포트란 코드들이 있었겠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때까지 사용했다. 그거를 이제 바꾸면 오류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했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란이라는 것은 컴파일 언어였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스트럭처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그 함수, 수학 함수가 굉장히 잘 돼 있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코볼이라는 것은 이제 그 주로 이렇게 장표라고 합니다. 화면 단위로 프로그램 결과가 나오고, 그것이 일반적인 뭐 우리가 금융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업에서 뭐 돈을 계산한다든가 그런 장표 계산에 많이 썼던 프로그래머 언어입니다. 요즘엔 많이 사용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런 포트란이 과학기술용이라면, 코볼은 어떤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용된 언어였습니다. C 언어가 나오는데요. 이 C 언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수식이나 제어 및 데이터 구조를 쉽게 표현할 수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료 구조를 또 표현하는데 굉장히 강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C 언어가, 이 언어를 이용해서 유닉스나 MS-DOS 등의 그 운영 체제를 구현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운영 체제를 구현하는 데 이 C 언어를 사용했으니까 우리가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도 굉장히 그 운영 체제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뭐랄까요, 파워풀한 그런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자료 구조도 풍부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자료를 처리한 연산자도 풍부하기 때문에 앞으로 뒤에 이제 다룰 자바라든가 여러 가지 C++라든가 그런 언어들을 만드는데 기초가 되는 중요한 언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공장에 가면 기계들을 제어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때는 이 C 언어를 사용해서 그 운영 체제랑 굉장히 관련이 깊기 때문에 C 언어를 사용해서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C++는 C 언어에다가 자료 구조를 좀 더 확장을 해서요, 우리가 클래스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 구조에 연산까지 합친 걸 우리가 멤버 펑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클래스를 만드는 그러한 기능을 굉장히 강화시킨 다음에 그걸 객체지향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객체지향적 언어로서 C를 발전시켜서 C++를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자바라는 언어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바는 이제 C++랑 유사하게 객체지향적 언어인데요.
특징이 이제 객체지향적인 어떤 그런 자료 구조를 만든다든가 프로그램의 연산자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고 해서 OS에 관계없이 운영 체제에 관계없이 즉 뭐 윈도우스나 맥 OS나 유닉스에 따라서 응용 프로그램이 달라져요. 다시 뭐 만들거나 컴파일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한번 컴파일을 하면 모든 운영 체제에서 다 돌아갈 수 있다.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가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고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도 있는데요. 자바스크립트는 사실 자바랑 관련이 있지는 않습니다. 자바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는 않지만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인터프리터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에 이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실행시킬 수 있는 인터프리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집어넣으면 웹 브라우저에 돌아가서 간단한 UI를 만들거나 간단한 로직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것을 하던 언어가 이게 많이 사용되겠어요. 편리하고 또 쉽거든요. 그래서 그게 서버 땅까지 요즘은 많이 서버에서까지 사용됩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배울 때 그 웹에서의 자바스크립트의 그 기능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원래는 웹에서 인터프리테이션을 해서 어떤 GUI 같은 것을 동적으로 꾸미기 위한 언어였지만 그게 발전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파이썬이나 그런 AI 랭귀지도 많이 사용하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마 자바스크립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할 때 이건 이제 웹 브라우저만 있으면 사실 구현이 가능하거든요.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비주얼 베이직은 앞에서 말한 베이직을 이제 MS 윈도우스 환경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러한 언어고요. 굉장히 인기가 많고 최근까지 특히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클라이언트 버전,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사용자 쪽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이 비주얼 베이직이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것은 윈도우스에서 특히 클라이언트,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는 뭐 GUI 같은 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쉽게 개발하기 위해서 GUI를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코드들을 붙여서 만들어지는 아까 이제 언뜻 얘기했지만 그게 이제 그 객체 지향적 프로그램 언어거든요. 어떤 자료 구조 또는 GUI 그런 거에 그거의 비헤이비어 그거에 어떤 동적인 면을 붙여서 프로그램 코드를 붙여서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고 특히 이제 중요한 건 코드를 만들 때 눈에 보이는 비주얼한 객체를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화면을 만든 다음에 또는 버튼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코드를 붙이는 방식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비주얼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비주얼 베이직을 가지고 프로그램 하는 예를 다른 것들 뭐 코딩을 하는 건 여러분들이 코딩을 쭉 해서 그걸 컴파일 해서 그 다음에 실행시키는 거지만 비주얼 프로그램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비주얼 컴포넌트를 이용한 비주얼하게 먼저 그려놓고 거기에 프로시저 프로그램을 붙여서 만드는 그러한 비주얼 프로그래밍 예를 비주얼 베이직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주얼 베이직에서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내가 사용할 그 화면을 이렇게 먼저 만듭니다. 그래서 화면을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내가 쓰는 작업대에다 갖다 놓고 또 여기 같은 경우에 버튼도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각각의 그 화면의 요소들 여기서는 창하고 폼이라는 거랑 창을 뜻하는 폼하고 버튼인데 거기를 클릭해서 거기에 내가 넣고 싶은 속성을 넣습니다. 예를 들어 버튼에 이제 인사라고 넣었잖아요. 그럼 인사라는 속성 인사라는 것을 출력할 수 있는 그 속성에다 인사라고 치면 인사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형태를 일단 만들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형태, 예를 들어서 그 버튼에 클릭을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라 하는 프로그램을 쭉 이제 거기다 작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비주얼한 객체들을 만들어 놓고 보통은 이제 비주얼 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스트럭처, 자료 구조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그 자료 구조 또는 그 비주얼한 그 객체가 어떤 식으로 동작해야 되느냐를 프로그램, 프로시저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했는데 프로시저를 붙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컴파일 하면은 우리가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데 왜 이게 좋으냐면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을 쭉 이렇게 코딩을 쭉 하면 길게 쭉 진행되는데 그게 구별 없이 이렇게 쭉 나열되니까 굉장히 그 이해하기도 어렵고 예를 들어 문제가 생겼을 때 고치기도 어렵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떤 객체 같은 것을 구사하고 있는 객체로 나눠놓고 객체의 코딩을 이렇게 나눠놓으면 우리가 훨씬 문제가 생겼을 때나 개발하기가 쉽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객체 중심이다. 그런 폼이라든가 GUI라든가 자료 구조 중심이다 해서 객체 지향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서 만든 그 프로그램을 폼하고 버튼하고 거기에 프로시저 그거에 그게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게 어떻게 동작하느냐를 다 붙인 다음에 그걸 컴파일하면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버튼을 딱 누르면 그 버튼에 붙어있던 프로시저가 쓱 실행돼서 예를 들어서 화면에 지금 폼에 그 안녕하세요라고 출력을 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으면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실행하는 것을 우리가 비주얼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자바를 얘기할 때 컴파일을 한번 해놓으면 그거를 다른 데 가서 컴파일할 필요 없이 그대로 실행하다. 그게 OS 운영체제가 달라져도 리눅스에서 하든 뭐 윈도우에서든 계속 실행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약간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트릭 같은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를 원시 코드, 자바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면 진짜 바이너리 코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진짜 바이너리 코드는 CPU에서 들어가는데 CPU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바이너리 코드이기는 하지만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는 소프트웨어 CPU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바 바이너리 코드가 돌아가는 자바 버추얼 머신, 가상 CPU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버추얼 머신에 버추얼 머신을 각 OS마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리눅스에도 만들어 놓고 설치해 놓고 윈도우스에도 설치해 놓고 뭐 그 애플 iOS에도 설치해 놓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버추얼 머신 위에서 돌아가니까 그냥 한번 컴파일한 자바 바이너리 모델은 다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자바 바이너리 코드란 건 진짜 바이너리 코드, CPU에서 돌아가는 바이너리 코드가 아니라 자바 버추얼 머신 위에서 돌아가는 바이너리 코드이기 때문에 자바 버추얼 머신이 설치되어 있는 운영체제에서는 한번 컴파일한 그러니까 자바 바이너리 코드가 다 돌아가는 거죠. 예, 그런 약간 트릭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그림은 그 자바 버추얼 머신에 하고 하드웨어 OS, 자바의 하드웨어 OS 동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PC에서는 PC가 이제 톱니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코드가 안 들어가고요. 유닉스는 그 기어 모양으로 되었으니까 이제 프로그램이 돌아가기가 어렵잖아요. 거기에 딱 맞춰서 프로그램을 다시 작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거기에 맞는 자바 버추얼 머신을 딱 만들고 그 자바 버추얼 머신 위에서 자바 바이너리 코드를 돌리니까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그 대신 자바 버추얼 머신이 깔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속도도 좀 느리겠죠. 하지만 그 자바 버추얼 머신만 깔려 있으면 모든 코드가 돌아가니까 굉장히 이제 유연한 그러한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애플릿이라는 개념도 있는데요. 지금은 사실은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릿이라는 것은 자바 버추얼 머신이 어디 깔려 있냐면 웹 브라우저에 깔려 있는 거죠. 웹 브라우저도 소프트웨어니까 그 위에 다시 자바 버추얼 머신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자바 바이너리 코드를 보냅니다. 자바 바이너리 코드가 웹 브라우저 자체에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인터넷을 클릭하면 네트워크를 타고 조그만 프로그램이 가서 실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에서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이렇게 실행될 수 있는 거죠. 자바 머신들이. 그래서 그런 것을 애플리케이션의 작다 해서 애플릿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바 웹 브라우저에서도 자바가 들어갈 수 있다. 당연히 이제 어떻게 상상할 수 있냐면 아주 작은 컴퓨팅 환경이 되어 있는 거. 예를 들어 뭐 어디에 조그만 기계 안에 아주 작은 기계 머신이 들어있으면 거기에도 자바 버추얼 머신이 들어있으면 우리가 거기다 프로그램을 보내서 그 실행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자바의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서 생기는 장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기존의 그 프로그램 언어들을 다 설명을 했고요. 우리가 최근에 이제 상황을 좀 더 프로그램 언어 측면에서 살펴보면 요즘에는 이제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PC나 뭐 큰 서버에서도 하지만 조그만 컴퓨터에서도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소위 여러분들이 아는 이제 사물 인터넷 IoT 같은 경우에 어디 뭐 기계나 뭐 어떤 장소에 조그만 컴퓨터가 하나 들어있고 거기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쉽게 개발하는 것도 요즘에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프로그램은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기계나 소프트웨어가 그 사용자가 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런 게 우리가 뭐 사물 인터넷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율화된 프로그램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면 조그만 이제 보드가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뭐 많이 알고 있는 라즈베리 파이입니다.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가 있고요. 그 위에 좌측에 보이는 노드레드라는 프로그램이 돌아가는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 비주얼 프로그램이죠. 이렇게
어떤 플로우, 흐름을 이렇게 만드는데 그 각각의 노드들을 연결한 그 흐름을 구성하는 노드들이 뭐 제어도 하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IBM 클라우드에 들어가서 어떤 명령어를 실행하기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노드레드의 이런 죄송합니다. 요 그 라즈베리 파이에 이 로드레드라는 이 프로그램 환경이 돌아가는데 이 프로그램 환경은 라즈베리 파이에서 돌아가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그 AI 기능, 뭐 왓슨의 IBM 왓슨의 AI 기능도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IoT랑 웹 클라이언트 서비스라는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IT 환경에 사용할 수 있는 큰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기술을 접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 환경이죠.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는 이제 프로그램이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건 맞는데 컴퓨터 하드웨어에서 돌아가는데 그 컴퓨터 하드웨어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작아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흩어져 있기도 하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이 그러면서 네트워크상에 있는 다른 소스, 뭐 클라이언트, AI,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사람을 위한 컴퓨터가 아니라 기계나 다른 소프트웨어를 위한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보다 자동화되고 자율적이 되고 지능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환경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다른 이런 거에 필요한 언어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장시간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앞에서 다뤘거든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자바의 특징인 가상 머신,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 다음에 기계어와 어셈블리형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와 링크라는 개념을 배웠는데 그때 동적 라이브러리 링킹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 다음에 폰 노이만 컴퓨터의 프로그램 실행 방식은 어떤 것인가? 요건 앞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컴퓨터 강의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 랭귀지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